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랫의 손민우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간밤에 보니까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또 나타내더라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거래 실명제와 함께 해킹 또 이제 선물 만기 등의 이슈에도 네. 불구하고 막 그렇게 큰 급등이나 급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시세. 약간 심심한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시세들 바로 화면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비트코인이 5% 정도 빠졌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카르다노도 7% 넘는 급락 현상이 나왔고요. 네오만 유일하게 18만 원, 원화 기준으로 18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6%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스텔라와 라이트코인 등 일제히 암호화폐들이 빠졌습니다. 현재 네오 말고는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네요. 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두 자릿수 급등이나 급락은 이제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네, 지속되는 바닥권 횡보 국면에 이어서 이슈들이 정리될 때까지 큰 변동 없이 L자로 네. 이제 계속 쭉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소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가상화폐 이 거래소 실명제가 시행이 되는 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뭐가 바뀌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그죠. 이제 거래 실명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제 일단 이 거래 실명제는 이제 기존 투자자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규 투자자분들은 아직도 이제 약간 접근성이 좀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래소에 이제 빗썸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나 신한, 업비트 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 같이 거래소가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이제 기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거래소에 그 거래소가 갖고 있는 은행에 이제 계좌를 만드셔서 거래 실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30일 이전에 투자자분들께서 갖고 계셨던 예치금이나 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그대로 됩니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입금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실명을 확인을 안 하게 되면 입금이 안 되는 거고 네. 출금은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명 확인을 거쳐서 가상화폐 투자금을 이제 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분간 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측에서 확실히 나온 내용도 없고 이제 모든 이 거래 실명제 자체가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네, 확정된 바 없고 또 과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또 이것도 근데 조금 이제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상화폐 실명 거래제가 시행이 됐는데 정리해보자면은 기존의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실명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맞죠. 저도 어제 은행에 가서 이제 신규 계좌를 좀 발급받으려고 했더니 요즘은 그냥 예금 계좌를 트는데도 재직증명서라든지 소득증빙이라든지 이런 추가 자료들이 필요한 만큼 아주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규제를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 이러한 실명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어떻게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호재를 누린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여기서 하나 유의하고 가셔야 될 게 이제 거래 실명제에 편입이 된 거래소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이제 코빗 이 4개의 거래소만 이제 그 정부 측에서 이제 이 실명 거래 계좌 쪽으로 이제 그 승인이 났는데요. 그 외의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무려 110만 명이나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코인 네스트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거래소들은 거래 실명제에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입금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정부 차원의 규제가 시장의 공정성을 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코인네스트 같은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정부의 발표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좀 커지면서 신조어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거래소 지갑이 뭐예요? 거래소 지갑이 이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소 지갑이랑 해킹이랑 정말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해킹. 얼마 전에 이제 일본 거래소에서도 이제 램이 해킹당하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제 해킹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산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비트코인이 소유권이 바로 저희 구매자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거래소의 지갑에 계속 도는 겁니다. 그 소유권이 진짜 우리한테 올 때는 거래소에서 우리의 개인의 지갑으로 보낼 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장표에 보시다시피 1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 지갑이 몇 개 있는데 블룸버그사에서는 이 지갑을 두고 이제 거래소의 지갑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이 거래소의 지갑을 잘 노리기가
불가하면은 뭐 10억, 100억이든 1000억 규모의 네, 해킹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탈중앙화된 네. 해킹이 좀 불가능한 그런 거래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다음 장표를 보시게 되면 퀀텀이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은 급등 급락을 통한 이제 네. 코인이어서 많이 아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The Blockchain Made Ready for Business라는 이렇게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을 합친 코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 그 블록체인에도 얹혀갈 수 있고 또 이제 총 발행량은 1억 개 정도로 경쟁 코인인 네오 1억 개, 이오스 10억 개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 시총이 많이 좀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이제 키 맞추기를 하다 보면 좀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블록체인 퀀텀, 이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서를 퀀텀 블록체인에서 구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호환성이 되게 좋습니다. 사실 다른 코인들은 이게 좀 불가능한데요. 네. 이더리움의 장점, 자 이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또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개념을 합치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호환성이 되게 좋아서 바로 퀀텀의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퀀텀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퀀텀 다음 장표를 네. 보시게 되면 퀀텀이 바로 그 플랫폼 코인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플랫폼 코인과 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뎁이 뭐였죠? 뎁이 이제 뭐 퀀텀을 아이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뎁은 이제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 아. 네, 바로 여기 보이는 네, 큐바오가 카카오톡입니다. 그 퀀텀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컨셉을 갖고 나온 뎁 중에 하나여서 네. 큐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갑, 또 카카오페이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개념으로 나온 코인 중에 하나고요.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의료 관련된 분들이 이제 개발하신 코인인데 네. 뭐 우리가 이제 MRI를 찍고 뭐 어디서 이 환자가 언제 어디가 아팠다는 의료 정보 같은 거를 보험사, 환자 개인 또는 의료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이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잉크나 에노고 같이 이제 차세대 뭐 에너지를 교환한다든지 지적 재산권을 교환한다든지라는 이런 신개념 코인들의 뎁을 많이 갖고 있어서 퀀텀이랑 같이 가는 이제 국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이 퀀텀 많이들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퀀텀 커뮤니티 기반 자체도 되게 잘 잡혀 있어서 한국에서 네. 이미 뭐 퀀텀을 사신 분들은 이제 뭐 메디블록이나 에노고, 큐바오 이런 네. 코인들은 너무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군요. 아, 그럼요. 네. 네. 지금 한국인의 퀀텀 사랑이라고 나오네요. 네, 한국인은 계속 이제 같은 말을 드리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퀀텀의 거래량입니다. 일일 거래량인데 보시게 되면 뭐 한국 거래소에서 뭐 거의 뭐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죠. 뭐 한국인 분들이 이제 좀 약간 똑똑한 투자자분들도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거래량이 좀 약간 한국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퀀텀의 개발자는 누구예요? 퀀텀의 개발자가 이제 패트릭 다이라는 사람인데요. 패트릭 다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도 많다 보니까 이제 한국 텔레그램이나 한국 공식 커뮤니티 또는 카카오톡 방에 자주 들어와서 실제로 그 투자자분들이랑 소통을 합니다. 이만큼 진행됐고 다음에 뭐가 남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패트릭 다이가 퀀텀의 제일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패트릭 다이, 비트페이에서 나가다 이런 되게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패트릭 다이라는 친구가 이제 비트페이라는 회사를 파운드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제 2년간 잠적을 하고 큐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쓴 이름은 스티븐 다이고 지금 쓰는 이름은 패트릭 다이잖아요. 2년 동안 잠적을 하고 나와서 네. 이름을 바꿔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외국에서는 좀 약간 되게 평가 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거래량이 낮은 이유도 네.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코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 발행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활용 가능성, 용도라든지 이렇게 좀 개발자와의 소통이 더 원활한 그런 코인들이 우량 코인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을 이제 마무리해드리면서 얘기하게 되면 이제 퀀텀 같은 플랫폼 코인을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경쟁 코인이 너무 강력합니다. 자, 이더리움, 이오스, 네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가총액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분들을 잘 생각해 봤을 때 퀀텀의
이오스의 뎁, 뭐 이더리움의 뎁 어느 게 더 좋지? 한 번 더 물어보고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투자해 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트레이더 퀀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손민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